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경우의 수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이라는 단원을 통해서도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거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조금 이제 더 깊고 다양한 유형의 응용들이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개념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동일하게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경우의 수는 순열, 조합 마찬가지지만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외워서 풀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끝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셔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과 경우의 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사위를 던졌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결과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사건의 결과로 볼 수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나는 결과니까 이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거나 3이거나 5이거나 이렇게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게 중요하겠어요. 빠뜨리지도 않으셔야 되고요. 중복이 되셔도 안 돼요. 한 번씩만 세셔야 한다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나뭇가지 모양의 수용도를 이용을 하면 편리하다라고 하는데, 수형도라고 하는 거는 교재에서는 여기 왼쪽에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 A가 나올 때 올 수 있는 경우, B가 맨 처음에 올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C가 맨 처음에 올 때 올 수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들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순서를 구하는 것,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수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물론 구해주면은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의 법칙은 무엇이냐?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즉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별개의 사건.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더하는 거예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두 지점 사이에 배를 갈 수 있는 교통편이 A, B, C, 그 다음에 항공편은 PQ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이때 배편 또는 항공편을 이용을 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배를 타고 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탈 수 있지 배로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배를 통해 갈 수 있는 경우 3가지, 그다음에 비행기를 통해 갈 수 있는 경우 2가지, 이 각각의 경우를 모두 더한 5가지가 배로 가거나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서 가거나 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세 사건 이상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별개국 2가지 경우에만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가짓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에도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곱의 법칙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또는 나오면 그럼 합인 거 아니야?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오른쪽에서 집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아, 뭐야, 또는 나오면은 이제 그냥 덧셈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처럼 그냥 거의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풀면은 심화 문제는 손도 못 대요. 심화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만 응용이 돼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서로 다르게 일어나는 경우인 거예요. A 사건 따로, B 사건 따로. 그럴 경우에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곱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M,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N가지라고 한다면 A, B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동시에 일어나면 이라는 걸로 또 거의 공식화 해가지고 풀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역시 동시에라고 하는 개념도 물론 맞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그 A라고 하는 사건의 각각에 대해서 B라고 하는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을 할 때, 잇따라서 발생을 할 때 우리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이 A, B, C 3가지고요.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P, Q 2가지래요. 자, 이때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사건이 A에서 B로 가는 사건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사건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에 대하여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먼저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길로 갔을 때 P하고 Q 2개 이렇게가 있는 거죠. 즉 A라고 하는 사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사건에 대하여 각각 B에서 C로 가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A에서 B로 가는 사건 두 번째 B 길에 의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역시 P와 Q라고 하는 길이 있는 거고 또 C 길로 갔을 때 P 또는 Q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런 거예요? A로 갈 때 갈 수 있는 경우도 2가지, B 길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경우도 2가지, C 길로 갔을 때에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러니까 결국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곱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곱셈을 한다? 다시 동시에라고 외우셨던 학생들은 이제 지우셔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도 곱셈을 하는 건 맞지만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유형들이 많으니까요. 이제는 정확하게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하여,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 B라고 하는 사건 B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을 곱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달아 연이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곱의 법칙도 세 사건 이상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네, 꼭 두 가지 사건에만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개념 플러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개념 플러스를 보시면 이제 그 집합을 이용을 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특히나 이제 합의 법칙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하고는 다르게 이 경우의 수 역시도 집합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플러스 보시면 집합을 이용한 합의 법칙의 이해 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B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사건에서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글씨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그러면은 원소들을 해보면은 2, 4, 6이 되겠죠. 다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3, 5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집합 A, 사건 B를 집합 B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사건 A, 즉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거고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도 역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은 우리 A 합집합 B라고 배웠어요. 그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는 A 합집합 B가 되는 거고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A 교집합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짝수의 눈이면서 소수의 눈인 사건은 요 교집합에 해당할 테고 짝수의 눈이거나 소수의 눈인 것은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듯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 더하기 B집합의 원소 그리고 빼기 교집합의 원소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합집합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A와 B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지만 이 사건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끔 설정을 해보면
A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짝의 눈 이렇게 사건이라고 한다면 A는 2, 4, 6, 1,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고, 즉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를 M, B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히 사건 A의 원소의 집합과 사건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집합이 0이니까.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인 거죠. 자, 결국 아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또 하는 거긴 한데 그걸 뭘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집합을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뭐뭐 또는 뭐뭐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참고를 보시죠. 사건 A가 일어난 경우를 M, 사건 B가 일어난 경우를 N가지라고 한다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실 때에는 M과 N을 더한 다음에 N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개념만 설명하는 건 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문제를 풀면서 함께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아까 역시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집합인 거고요. 사건 B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 3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3 그다음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 또는 B라고 하는 거는 A 합집합 B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한다. 라는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게 꼭 공식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또는 뭐를 구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 사건의 개수만큼은 빼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일 거라 믿음치 않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 이건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할 때는 언제 사용을 하셔라? 또는 A 또는 B에 혹은 A이거나 B, A 혹은 B 이러한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은 A 또는 B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라. 이러한 표현들이 문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합의 법칙, 즉 덧셈을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동시 일어난 경우가 존재한다면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A 그리고 B 또는 A이고 B 또는 A와 B가 연달아 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A의 각 경우에 대하여 B의 모든 경우를 연결하여 선택하셔라 이런 문장의 표현이 나온다면은 A와 B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이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6, 9 세 가지.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 8, 10까지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어때요? 각각 별개의 사건이지 이게 서로 연결이 되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수도 지금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3 더하기 2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2번. 5의 배수 또는 홀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5의 배수는 5이거나 10 두 가지이고요.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3, 5, 7, 9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근데 역시 한 장을 뽑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시에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장 뽑고 한 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뽑는 게 아니고 동시에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5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수는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5 빼기 1 하셔서 6을 적어주셔야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2번 6종류의 햄버거와 3종류의 탄산음료 중에서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6종류의 햄버거, 그 다음 3종류의 탄산음료 중에서 햄버거 하나, 탄산음료 하나를 각각 구매한대요. 각각.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구매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햄버거 예를 들어 6가지니까 A, B, C, D, E. 아우, 선생님 기본 문제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 개념을 그냥 쉽다고 대충 풀고 넘어가시면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이 기본 개념 문제를 푸실 때 그 개념을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요. 햄버거 6종류가 있고요. 탄산음료는 3가지가 있어요. 뭐 가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햄버거를 요거 A를 하나 골랐을 때 이때 내가 고를 수 있는 탄산음료의 개수는 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즉 햄버거를 고르는 사건에 각각에 대하여 탄산음료를 고르는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각각 한 개씩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하나 구매를 하고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탄산음료를 3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B 햄버거를 살 때에도 역시 탄산음료 3가지, C 햄버거 살 때에도 탄산음료 3가지, D 햄버거 살 때에도 3가지, E 살 때에도 3가지, F 살 때에도 3가지. 자, 그럼 3가지 총 6번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곱셈이구나. 이렇게 푸셔야 나중에 뒤에 가셔서 뭐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꼬여도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좀 외워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야? 그냥 곱의 법칙이네. 왜 곱의 법칙인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는 항상 곱셈으로 풀었으니까 곱의 법칙으로 풀어버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은 항상 얘기합니다. 기본 문제만 푸실 수가 있지 응용 문제는 못 풀어요. 기본 문제를 풀 때 개념 체크 이런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푸실 때 그 기본 개념의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요. 왜 곱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왜 더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개념 공부였습니다.